네, 발표는 김제 검삼초등학교 태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한 번 더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많이 피곤하신 시간 아니신가요? 저는 이쯤 되면 생체 시계가 되면 4시 반에 가리킬 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졸리기도 하고 저는 앞선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시간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은 팀보드 협동학습을 통한 초등 예체능 수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저희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디지털 대전환과 AI 디지털 교육자료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타깝게도 예체능 교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예체능 협동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연구하게 된 조그만한 이유는 사실 뽑힐 것 같았어요. 예체능 교육을 하면. 그래서 뽑히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저의 조그만한 욕망이었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저희 연구의 핵심 목적은 크게 3가지인데요. 에듀테크 기반 협동학습이 초등 음악 미술 수업의 핵심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두 번째로는 예체능 교과 특성을 살린 팀보드 협동학습 모델을 개발한 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핵심 역량과 연계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방안을 모색하여 과정 중심 평가 및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고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3가지 주요 연구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팀보드를 활용한 협동학습이 학생의 수업 흥미 및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보드 협동학습이 음악 미술 교과의 표현적 협업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세 번째로 팀보드를 통한 교사의 수업 설계 및 평가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을 이룰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 및 해당 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구 기간은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전 질문을 통하여 아이들의 교과 흥미도, 수업 참여도, 협동학습 선호도, 디지털 도구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팀보드 기반 협동학습 수업 모델을 개발한 후에 실증 수업에 적용을 하고요. 이 이후에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구에 앞서 사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의 인식 및 참여도 현황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악과 미술 교과 모두 교과 선호도는 높은 반면에 아이들의 발표 자신감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 디지털 도구를 자주 활용한다는 응답이 음악과 미술 교과에서 어느 정도 높은 편으로도 나타났지만 양 교과 모두 협업 도구 활용은 제한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또 설문조사에서 기존 수업의 한계성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방적 발표라든지 개별적 후에 공유 같은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피드백이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을 하였고요. 선생님들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정중심 평가의 어려움과 그리고 협동학습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까요? 첫째, 낮은 발표 자신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발표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높은 협동학습 선호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팀보드 기반 실시간 협동학습 수업 고주를 제안했습니다. 팀보드는 학생들의 실시간 협업, 활동 기록, 상호 피드백, 결과물 발표, 그리고 자료 시각화가 한 플랫폼에서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참여형 수업 모델을 구축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프로젝트 기반의 교과 맞춤형 모델을 설계했는데요. 음악교과 5, 6학년의 경우는 뮤직비디오 제작이나 음악극 세계여행과 같은 창작 및 발표 프로젝트에 집중하였고요. 미술교과 같은 경우는 4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명화 감상 후 협동화, 명화 재해석, 작가 연구 등 감상 및 표현 활동을 학년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협동학습 원리가 디지털 도구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동학습 원리인 공동 목표, 개별 책무성, 그리고 상호 의존,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등 이러한 원리가 디지털 협업 도구인 팀보드와 결합하여 예체능 교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하기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도구를 단순히 검색이나 소비가 아닌 창의적 협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개발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이 원칙을 삼고 첫 번째 음악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뮤직비디오 제작 및 발표입니다. 우선 팀 모둠별로 계획을 짜고 제작 그리고 발표하고 마지막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 과정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면서 사실 피드백이 마지막 과정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팀원 간 역할 분담이나 진행 상황 속에서 서로 시시각각으로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서 팀 협업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고 그리고 성취감도 획득되고 서로 간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지점을 보았습니다. 실제 수업 모델인데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뮤직비디오를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팀보드에 서로 간에 업무라든지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면서 개별적으로 책무성을 갖게 되었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숙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덜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할 때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업 모델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음악극 세계 여행을 주제로 하여 팀보드를 활용하였고 인포그래픽 형태로 음악극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삼았던 것은 다른 학교와 협업하여 공동 피드백 활동을 거친 것입니다. 학교 간 공유 및 피드백 문화가 형성이 되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시야를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희 팀에서 생각해 본 지점은요. 사실 이 수업은 대규모 학교급 학생들이 진행한 수업이에요. 근데 이 수업을 소규모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서로 간의 피드백이나 이런 자료 공유라는 게 빈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학교가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빈도를 더 높게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더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술 수업 모델입니다. 명화 감상 후 협동 4컷 만화 그리기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건 제가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우선 웨일북으로 명화를 감상하고 명화에 이어질 내용을 아이들이 상상해서 글쓰기를 해보았어요. 글쓰기 한 내용을 팀보드 모둠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둠에서 아이들끼리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하게 하였고요. 그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투닝을 활용해서 4컷 만화로 협동화 형식으로 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서사적 사고력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국어 수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미술 수업은 기존의 미술 수업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아이들이 총 3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마치 3분 카레 같이 레토르트 끓이듯이 끝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사골 끓이듯이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미술 수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발표를 하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팀보드에서 아이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 간의 협업 능력을 통해서 이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서로 간의 책무성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막 10분 이내에 끝내던 친구들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가던 친구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술 수업 모델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명화 재해석 및 패러디 활동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화를 감상하고 두 번째로 작품을 팀보드에 공유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는데요. 투닝을 활용하였고요. 아이들이 발표나 평가 과정을 거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께서는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너무 생성형 AI에 의존해서 그냥 금방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프롬프팅을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수정을 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창의적 사고력이라든지 그리고 비평적 사고력과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수업 모습인데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명화 작가 소개 갤러리 활동을 하였는데요. 우선 이 과정은 명화를 감상을 하여 모둠별로 작품을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작가와 작품을 심층 조사를 한 이후에 모둠별로 협업 제작을 하였고, 마치 박물관 큐레이터가 된 것처럼 아이들이 갤러리 워크 형태로 발표하는 형태였어요. 이 수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팀별로 심층 탐구하면서 감상 능력과 비평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고요. 아이들이 실시간 아이디어와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모둠별로 각 단계에서 막혔을 때 다른 모둠을 참고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간의 비계를 형성하면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시간 피드백이 역시 이 수업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업도 아까 음악극 인포그래픽 활동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급에서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학교 간의 연합활동을 통하면 소규모 학급의 안타까운 지점이 아이들이 문화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이것도 연합해서 한번 그 빈도를 높이고 아이들 간에 좀 더 다양한 시각과 활동 자극을 얻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얻은 적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생들이 실시간 협업과 상호 피드백이 활성하면서 조금 더 높은 참여도와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과정이 팀보드에 기록되면서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점은 아이들 팀보드에 제가 댓글을 달면서 보통 미술 수업이나 음악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하면서 동일 질문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댓글을 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책무성을 가지고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질문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효율성이 좀 증가했다고 생각하고요. 개선 필요사항은 아까 김민영 리더님께서 하반기에 적용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대 효과는 학생적인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그리고 아이들의 좀 책무성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 등의 향상을 이끌 수 있었고요. 선생님적 측면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화됐다고 볼 수 있고, 팀보드 자체가 하나의 작품판이 되어서 학생 성장 과정이나 체계적 관찰이나 기록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로 확장 가능한 수업 설계 역량이 강화되었고요.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에 통해서 사실 요즘엔 디지털 도구 사용이나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수도 많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넘어서서 방법적인 사용을 넘어서서 교수학습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팀의 향후 계획은요, 이런 실증 수업을 추가로 더 하여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데이터를 조금 더 통합하여서 더 높은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고요. 저희 팀에서는 지금 각 학교 학년에서 사실 수업 모델을 공유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동학년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집단적으로 또 공유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테크닉적인 교육이 아니라 수업 설계나 디지털 협동학습에 관한 연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